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키우 주변 완전히 정리되었고 러시아는 키우 서쪽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키우 동쪽에서도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도망가서 끝나느냐? 아니죠. 아마도 이 병력을 재집결, 재편성해서 동남쪽 이 돈바스 지역에 대한 이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러시아군이 빠져나간 지역에 정말 어마어마한 참상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말 잔악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런 상황에서 또 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수비를 하던 우크라이나 공수 부대들이 정말 대전차 미사일, 그것도 우크라이나제 대전차 미사일 쏴서 헬기를 1타 쌍피, 원샷 투킬, 두 대를 한꺼번에 격추시키는 세계 전사의 길이 남을 희한한 전공을 올렸는데, 이런 소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 전황인데요. 주요 전관은 18,000명 이상의 적을 사살했다.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한 300명 더 사살했고요. 전차는 19대 격파, 장갑차량 108대 격파, 야포 18문, 그리고 항공기는 3대 추가 격추를 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항공기 격추 숫자가 적고 이런 건 그만큼 러시아군의 이 대규모 공세가 좀 둔화되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키우 북쪽 이 전역에서는, 이 북쪽 전선에서는 전부 지금 후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항공 공세가 없으니까 항공기 격추 상황이 상당히 적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요 전선 상황을 보면 키우주를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키우주는 키우 동쪽으로는 체르니우까지 가는 한 3분의 1 지점부터 이렇게 서쪽 전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전체를 완전히 수복했다. 그리고 이 키우주의 가장 북쪽에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통제권도 인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러시아군이 완전히 도망갔는데, 문제는 이 사이에 갇혀있는 러시아군들이 지금 뭐 병력, 장비는 다 버리고 유기를 하고 사람만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상태인데, 얼마나 다 빠져나갈 수 있을지, 또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러시아군을 얼마나 전부 생포할 수 있을지, 이게 나중에 휴전협정의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러시아군이 그냥 도망가지 않겠죠. 민간인들을 약탈해서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도망을 가고 있을 텐데, 아마 젊은 남성들에 대한 검문 검색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체르니우주에서도 러시아군이 철수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뭐 지난 주말에 보여드렸던 거하고는 세력이 그냥 쪼그러들어서 없죠. 그래서 이 남쪽 브로바리 지역, 그리고 이 북쪽 다 지금 마치 도망치듯이 사라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수미 지역에, 수미죠? 이 수미 지역에 본토에서 들어온 물류 지원 부대를 보내서 철수작전 지원을 준비 중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부 부대가 들어와서 수미를 때리고, 또 여기서 계속 키우까지의 보급선을 연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어떤 부대들이 들어와 있었겠죠. 그 부대가 지금 이 내륙까지 들어간 부대들은 어쩔 수 없이 탱크나 장갑차 이런 장비들을 버리고 사람만, 지금 병력만 도망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장비를 좀 건져서 나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물류 지원 부대를 보내서 철수작전 지원 준비. 그래서 이 수미까지는 전부 이제 전쟁 안 한다, 철수다. 그러면은 이 하르키우부터 시작해서 이 남쪽, 여기가 이제 주 전장이 앞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하르키우와 이지움 축선의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지움은 지난 주말에 함락됐어요. 인구 5만의 도시가, 그것도 고립되어 있는 도시가 버티기에는 너무나 많은 공세를 하니까 결국 이지움은 함락이 됐는데, 그 이지움에서부터 하르키우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다시 러시아가 북쪽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제 여기가 앞으로 주 전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 북부 지역에서 철수한 이 병력을 돈바스 지역, 여기다가 재배치하고 있다라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보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르손을 우크라이나가 탈환하기 위해서 지금 시가전, 이미 이제 이 헤르손 시내까지 접어들어서 시가전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의 저항이 극심하다, 아주 치열한 시가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고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 자포리자 지역의 4개 마을을 탈환했다. 그래서 계속
남하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 마리우폴에서 시가전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 마리우폴이 아직도 함락이 안 됐답니다. 그런데 안 됐는데 정말 놀랍게도 어디에서 들어온 병력인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이 저항군이 계속 병력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마리우폴은 아직도 이런 우크라이나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상태. 사실은 뭐 지난 2주 전에 마리우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기한다라고 선언했던 그곳인데 아직도 저항을 하고 있는데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자, 이런 전황 속에서 세세한 소식을 알려드리겠는데요. 먼저 키우 서쪽을 보시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포켓의 지퍼를 잠궜어요. 그런데 그 잠그고 나서 그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잔악한 범죄 행위가 저질러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소탕전에 들어갔는데 어떤 소식인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개전 이래 한 달 가까이 최대 격전장이었던 키우 서북부 전선을 완전히 정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키우주 전역에 대한 완전 탈환이 선언되었고 미처 탈출하지 못한 러시아군에 대한 소탕 작전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4월 2일을 기해 키우주 전체가 해방되었으며 현재 잔적 소탕 및 피해 현황 파악을 진행 중이라고 현지 시각 4월 2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주말 키우 포켓의 마지막 통로였던 교통요충지 이반 키우를 점령하고 러시아군을 완전히 포위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아직 포켓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포위된 러시아군은 약 15개 대대 전술단 규모지만 대부분의 병력은 장비를 유기하고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포켓 안에 갇힌 러시아군 대부분은 장비를 버리고 숲이나 마을, 들판 등으로 도주하며 필사적으로 탈출로를 찾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야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벌이며 러시아 패잔병들에 대한 소탕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들이 포위망에 갇혀 고립된 후 주요 도시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들의 약탈 흔적과 집단 처형 증거들을 공개했는데요. 러시아군이 격렬하게 저항했던 부차에서는 무려 280여 구의 손이 묶인 시신이 집단으로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서북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주 임무는 패잔병 소탕과 민간인 구조 그리고 러시아군에 대한 전쟁 범죄 조사인데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보태어 이번 전쟁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이반 키우, 바로 도로가 X자로 접히는 곳이죠. 여기입니다. 이반 키우. 이 이반 키우가 이제 도로가 X자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외에는 이 이반 키우를 통과하지 않고는 차를 타고 벨라루스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반 키우 쪽에도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습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차를 버리고 전차, 장갑차, 차량 다 버리고 몸으로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습지 전체를 샅샅이 또 사람을 다 보내서 병력을 보내서 수색할 수는 없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습지를 통해서 빠져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지금 15개 대대 전술단이 이 속에 갇혀 있다. 15개 대대 전술단이면 풀 편제로 보면 한 15,000명 되죠. 15,000명이 갇혀 있지만 그들이 장비를 버리고 지금 각계로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아직은 얼마나 포로를 잡았는지는 알 수 없고 지금 계속 소탕전 그리고 포로를 획득하는 수색전 이런 것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수색을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잔인한 이런 일들이 이 부차 지역에서 벌어졌고 뭐 부차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수색을 하다 보면 더 많겠죠. 부차는 바로 이 이르핀 북쪽에 있는 곳인데 바그너 그룹이라든지 푸틴의 용병이죠. 또 체첸 이런 자들이 있었던 곳인데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왜냐 너무나 잔인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트위터에 아주 대량으로 올라와 있는데 희한하게 트위터가 이걸 검열을 하지 않고 있어요. 주로 이런 잔인한 사진들은 트위터라든지 이런 그 SNS는 검열해서 블록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계정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제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기다 그 사진을 올리면 정상적이라면 구글이 저희 계정을 이 채널을 폐쇄를 해버려요. 그게 정상인데 트위터는 지금 그 잔인한 사진들을 폐쇄하지 않고 제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러시아의 이런 전쟁 범죄를 미국의 트위터가 전 세계에 알리는 이 역할을 해주겠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뭐 물구덩이 하수구에 사람의 목을 이렇게 공사용 밧줄로 감아서 죽여서 던져 놓았다든지, 아니면 뭐 차에서 내리는 어떤 민간인들을 뭐 불로 걸려 살해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부분이 죽은 사람들이 남성들이던데, 남성들을 대부분 뒤로 손을 묶고 머리를 쏘아서 살해를 했다든지, 아니면 또 여성들도 가끔 모래밭 속에 숨겨져 있는데, 이제 그들은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죽였던지, 또 방 안에 또 여성들이 시신이 있다든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이런 전쟁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어디 야산에 그냥 뭐 사람 얼굴이 땅 밑에 얼굴만 보인다든지, 파보니까 그게 집단으로 시신이 들어있고,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우리 국민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용서가 되겠습니까? 정말 이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그리고 푸틴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고, 그러나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이 우크라이나 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만 무조건 잘못해서 러시아군만 전쟁범죄 법정에 설 거야, 이걸 장담할 수도 없다. 우크라이나도 돈바스 지역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똑같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실은 다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그 사진들을 보면서 했는데, 아무튼 어쨌든 지금 현재 약자는 우크라이나고 침략을 받은 측은 우크라이나고, 더 많은 전쟁 범죄를 당하고 있는 그런 그 국가는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대부분 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응원하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이런 그 각계로 민간인 복장을 하고 도망가고 있을 겁니다. 이런 러시아 군들을 보다 많이 생포해서 포로로 획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체르니우 보시면은 뭐 여기도 지금 뭐 여기까지 쭉 내려와 있었는데 거의 빨간색 다 사라져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지역도 완전히 해방을 하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과 더불어서 이 전체 전역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우 동부 전선 역시 대단히 빠르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체르니우와 수미 등 거의 모든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탈출이 보고되고 있고, 그들이 유기한 장비들이 엄청난 수량으로 노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북부와 동부 전선에서도 빠르게 후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부와 북부 전선에서는 전투 임무보다 노획 장비 수거 임무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4월 3일 리포트했습니다. 북부와 동부 전선의 러시아군은 4월 2일부터 일제히 철수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체르니우 북부 지역을 포위했던 러시아군은 E95 도로와 P13 도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철수하는 모습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수 움직임은 동북부 세메니브카 지역의 P65 도로, 오스키네 지역의 P12 도로에서 관측됐는데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거의 없었던 동북부 지역에서 장비를 유기하고 차량만 챙겨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수미 지방청장은 4월 3일 M02 도로를 통해 대규모 러시아군의 이동이 관측되고 있다라며, 키우와 체르니우 쪽에서 온 이들은 도로를 따라 러시아 방면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라며, 키우 동부 지역에 고립되었던 러시아군 상당수가 대규모로 철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 같은 철수는 희망이 없는 지역에서 병력을 빼내어 돈바스 지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러시아군 수뇌부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문제는 러시아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남부전선 곳곳에서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전투 거부와 임의 철수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에 따르면 자포리자 방면에서 방어 임무를 맡은 제58연합군 예하부대 가운데 2개 대대 전술단이 전투 임무를 거부하고 임의로 철수했고, 하르키우와 이지움 방면에 투입된 제20연합군에서도 다수의 제대가 지휘관 독자 판단으로 전투를 거부하고 후방으로 철수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야전 지휘관들의 이 같은 전투 거부 행위는 군법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받을 수 있는 무거운 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전투 명령을 거부하고 부하들을 살릴 결단을 내린 러시아 일부 지휘관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키우의 동쪽 지역
브로바리로 상징되었던 그 동쪽 지역도 완전히 지금 러시아군에 소멸되었습니다. 소멸됐다는 것은 생포되기도 하고 대부분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지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알려오고 있는 첩보들, SNS 첩보들에 따르면 자, 이런 식으로 전 영역에서 전국 국경에서 지금 트럭들 지금 뭐 다 트럭들 보이죠. 도로만 있으면 벨라루스로 러시아로 막 마구마구 빠져나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탱크, 큰 탱크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아까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이 수미 지방청장의 말이 이 도로를 통해서 지금 대규모 기갑 부대가 빠르게 동진하고 있다. 동진이란 말은 여기 러시아니까 도망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키우 동쪽 지역도 완전히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전황을 알려드릴 수가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전황은 앞으로는 동부 하르키우부터 시작해서 남쪽 이지움, 그리고 돈바스 지역, 그리고 마리오폴,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해서 헤르손까지 이런 남쪽, 동쪽 이 지역이 주 전장이 될 텐데 이 지역에서 항명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자포리자 방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보급이 끊어진 지 오래된 부대들 같아요. 그래서 보급이 끊어져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데 뭘 더 싸우라는 거냐 하고는 대대장이, 즉 BTG 대대전술단 단장이 못 싸운다 하고는 전투 명령을 거부하고 뒤로 빼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또 마찬가지로 하르키우 지역에서도 소대단위, 중대단위, 대대단위로 그런 부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급이 안 되는데 탄약이 없고 식량이 없는데 뭐로 싸우라는 거냐 하고는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이들이 군법에 들어가면 사실 명령 거부는 사형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일까지 안 가길 바라고, 아무튼 이렇게 돼서 지휘관 입장에서 그렇겠죠. 싸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이 내 부하들을 사지로 그냥 알고 밀어넣으란 말이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정말 빨리 전쟁 끝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황당하지만 재미있는 그리고 희한한 전과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상에 잠시 내린 러시아군 헬기를 대전차 미사일로 파괴했던 우크라이나군이 이번에는 비행 중인 러시아 헬기를 대전차 미사일로 격추했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원샷 투킬 1타 쌍피라는 믿어지지 않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 방어작전을 수행 중인 우크라이나군 제95 공중강습여단 대원들이 방어선 전방으로 날아오는 러시아군 강습헬기 2대를 대전차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4월 2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의 공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하르키우 외곽 기동로 방어를 맡아 우크라이나제 RK3 코르사르 대전차 미사일을 갖추고 경계 중이었는데요. 대공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적의 헬기가 나타나자 대전차 미사일로 적 헬기 요격에 나섰습니다. RK3 코르사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사거리 2500m급의 레이저 유도 방식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은 발사 후 미사일이 명중할 때까지 조준기로 표적의 레이저를 조사해야 하는 방식으로 3차원 공간을 고속으로 기동하는 항공기를 맞추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공수병들은 전방에서 똑바로 날아오는 밀8 헬기에 이 미사일을 정확히 명중시켰고, 이 미사일의 텐덤 탄두는 밀8 헬기를 그대로 뚫고 나가 헬기 바로 뒤에 바짝 붙어 따라오던 또 다른 밀8 헬기에 명중에 폭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대의 헬기를 모두 추락했고 탑승 병력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단 한 발의 대전차 미사일로 비행 중인 2대의 헬기를 동시에 격추시킨 사례, 아무래도 세계 전사에 남을 기막힌 에피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개전 초에 스팅어 미사일로 밀24 공격 헬기 2대를 격파한 이런 일은 있었죠. 근데 그건 지대공, 즉 항공기를 맞추는 공격하는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건 또 파편으로 잡는 거니까 파편이 터지면 뭐 파편이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으니까 2대가 가까이 날아 있으면 이 중간에서 터지면 2대가 다 격파될 수 있죠. 그런데 대전차 미사일은 항공기를 때리는 게 아니라 탱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거리 2.5km, 그러니까 사거리 2.5km인데 레이저를 끝까지 조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군이 쓰고 있는 토우 대전차 미사일이 뭐 바로 그런 방식인데, 이 토우 대전차 미사일은 끝까지 시선을 이제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선을 따라서 내가 쳐다보고 있는 시선을 따라서, 그러면서 그 내가 쳐다보고 있는 시선을 따라서 미사일이 유선으로 유도가 돼요. 그런데 이건 무선입니다. 선이 없죠. 선이 없으면서 시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레이저를 따라가는 겁니다. 레이저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레이저를 계속 여기 있는 레이저를 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레이저가 조사되고 있는 방향을 향해서 미사일이 이렇게 방향을 틀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전차를 때리려고 만들다 보니까 텐덤 탄두, 그러니까 탄두가 조그만 탄두 하나, 본 탄두 하나, 두 개예요. 왜냐? 여러분들 이번 사진에서 많이 보셨듯이 전차들이 앞에 뭐 벽돌 같은 거 덕지덕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폭발 반응 장갑이에요. 그래서 미사일이 맞으면 그 폭발 반응 장갑에 의해서 그 미사일의 탄두가 그냥 위력이 상쇄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장갑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공격하는 측에서도 그 폭발 반응 장갑 같은 것을 뚫어내기 위해서 텐덤 탄두, 즉 탄두를 두 개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처음에 작은 탄두 하나 딱 터뜨려서 폭발 반응 장갑 없애고, 그리고는 뒤로 같이 이제 어차피 같이 있으니까 폭발 반응 장갑 없애고 뒤에는 본 탄두가 쑥 들어가서 본 장갑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두가 주로 텐덤 탄두, 요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 헬기가 두 대가 이렇게 일자로 딱 날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이렇게 비켜서서 날아왔어도 이런 불행을 안 당했을 텐데 일자로 딱 날아오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미사일을 대전차 미사일을 쏘았고 정확하게 중간을 뚫고 텐덤 탄두 1차, 즉 폭발 반응 장갑을 때리는 그 1차 탄두가 앞에 있는 헬기를 격파하고 뚫고 들어가서, 그리고는 이 전차보다는 이 헬기가 워낙 얇으니까 그냥 쑥 뚫고 들어가서 뒤로 빠져나가가지고 뒤에 따라오던 일자로 그대로 따라오던 그 헬기를 맞춰버린 겁니다. 본 탄두가. 그러니까 아마도 이 뒤 헬기가 더 심한 파괴를 겪었을 것 같은데 본 탄두로 맞았으니까. 야, 이런 기막힌 우연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밀-24라고 하는 이 헬기는 병력을 최대 24명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강습 작전을 하러 오는 중이었다면 최대 한 헬기당 20명 이상의 병력, 그리고 이 조종사, 부조종사, 크루 해서 한 26명 정도는 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40명에서 50명 정도는 이번 이 대전차 미사일 한 방으로 다 추락해서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계산이 되는데, 뭐 한 40~50명 정도가 사망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나 이 대전차 미사일로 날아오는 헬기를 두 대를 한 방에 격추시켰다. 이건 아마 앞으로도 상당히 찾기 힘든 기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전쟁에서 정말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이 정말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야, 제가 얼마 전에 이 대전차 미사일로 헬기를 격파했다라고 해서 그 여러분들이 아주 뭐 즐거워해 주셨는데, 이건 아예 날아가는 헬기를 두 대를 한 방에 원샷 투킬, 1타 쌍피. 이야,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이지움 쪽으로 공중 강습 지원을 가던 러시아군 헬기를 두 대를 격추시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조금 고립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나섰는데 러시아가 그 뒤로 뺀 병력을 완전히 빼지 않겠죠. 당연히 돈바스 지역으로 밀어붙일 텐데 그 지역의 러시아군 병력 이제 집결 또는 농도가 훨씬 더 짙어지고 강해질 겁니다. 앞으로의 전황 결코 우크라이나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전차를 이제 앞으로 여기 대평원 지역이니까 전차를 좀 지원해 주겠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는 기갑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